이거 일단 대면 수업 오신 분들 여기 출석 체크할게요. 이거 돌리면은 여기다가 학번이랑 이름 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수요일에 휴강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저 빼고 가족들이 다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검사를 일단 자가 키트는 아직 음성인데 오늘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제가 확진이 되면은 수요일에는 아마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만약에 휴강하게 되면은 뭐 카톡이랑 이클래스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작할게요. 어, 여러분들 기억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군지평에 들어왔어요. 군지평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문자열을 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게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 뭐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일단 오늘 만약에 일단 튜플을 보고 시간이 되면은 딕셔너리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일단 리스트랑 튜플은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을 거예요. 얘네 둘은 많이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리스트는 왜 이렇게 대괄호로 쓰는 그런 어떤 뭐 아무 변수나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배열이었잖아요. 그것처럼 튜플도 비슷한 내용도 있을 거고 다른 내용도 있을 건데 어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딕셔너리는 지금 앞에서 봤던 리스트나 튜플이랑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서 이거는 조금 좀 네, 좀 다른 애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일단 튜플입니다. 튜플도 리스트랑 비슷하게 요소들을 쭈루루룩 순서대로 저장을 해요. 순서대로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리스트하고 비슷하죠. 근데 다른 부분은 요게 불가능해요. 요거는 리스트랑 달라지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스트에서 요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을 할당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요게 가능했었죠. 반대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트링은 요렇게 할당하는 거 안 됐었어요. 마찬가지로 튜플에서도 요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요게 하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는 가능합니다. 추가는 가능한데 그래서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거 이런 거 네, 그쵸. 그런 건 가능한데 수정하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 드릴 수 있다. 좀 리스트하고 용도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읽어 올 수만 있다. 네. 아이고 여기서 이걸 잘못 썼네. 그래서 튜플은 어떻게 쓰냐면요. 괄호로 씁니다. 괄호. 이렇게 괄호로 감싸주면 돼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로 감쌌었죠. 근데 튜플은 이렇게 괄호로 감싸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생략을 해도 돼요. 근데 생략하면은 조금 헷갈리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막 엄청 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은 아 여기에 튜플이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눈으로 봐서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텐데 뭐 생략을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은 쓰는 게 조금 더 괜찮겠죠. 생략이 가능은 하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처음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요렇게 괄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번에도 그냥 하나하나 하면서 갈게요. 확대를 좀 할게요. 요렇게 mytuple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까요? 1, 2, 3, 4, 5 역시 여기서도 공백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 mytuple을 해봅시다. 요 초기화 좀 하느라 걸리겠죠. 그러면은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괄호 없이도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출력을 해도 똑같이 괄호가 없어도 튜플로 인식을 했죠. 괄호가 없어도 튜플로 할당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것도 리스트랑 비슷한 내용이죠. 다양한 자료형을 하나의 튜플 안에다가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리스트와 같이 여러 가지 자료형을 섞어서 사용이 가능해요. 지난 시간에 리스트에다가 뭐 숫자나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는 리스트를 넣기도 했잖아요. 이런 걸 막 섞어서 하나의 리스트 안에 넣는 걸 보여드렸는데 튜플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문자열, 파이썬이라는 문자열, 자바라는 문자열, 365라는 정수, 문자열, 심지어 여기는 불이 들어갔죠. 불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했더니 이렇게 잘 나온다. 네. 그리고 요거는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두 개를 이었된다. 튜플 안에 튜플을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튜플인 튜플이라는 이 변수 안에는 아이템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튜플인 아이템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의 튜플 안에는 5개의 값들이 들어있지만 저 바깥에 있는 제일 큰 튜플 안에는 두 개의 튜플만 들어있는 거죠. 이거 해봅시다.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릴까? 이렇게 파이썬, 뭐 자바, 숫자를 넣어 볼게요. 부울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형을 넣는 게 가능하죠. 여기에다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 같은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겠죠. 뭐 키, 몸무게 이런 값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들 건데 튜플인 튜플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는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뭐 첫 번째 만든 튜플이랑 그 다음 만든 튜플 두 개를 넣어서 새로운 튜플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자리에 튜플이 하나 들어갔죠. 두 번째 자리에도 튜플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튜플입니다. 여기 한번 리스트도 넣어볼까요? 리스트 되나? 여기 불 뒤에 리스트도 이렇게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밑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튜플을 넣어도 되고, 그쵸?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이렇게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튜플 안에 있는 어떤 아이템에 튜플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에 뭐 접근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그거는 리스트하고 동일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덱싱이라는 방법도 있었고 뭐 인덱스를 여러 개 활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잘라내는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었죠. 요게 튜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튜플은 인덱스를 같이 써 보면은 0번,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인덱스를 달라라고 하면은 그 값인 4가 튀어나오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도 여기 똑같은 아이디죠. 0, 1, 2, 3, 4면은 이렇게 2땡4라고 하면은 2랑 3까지는 되고 4는 포함을 안 한다고 했죠. 얘는 끝인데 포함을 안 하는 끝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거 달라는 거니까 여기 2번, 3번 자리에 있는 3, 4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튜플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2, 4, 6, 8, 10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요거 하면 뭐가 나올까요? 요거 하면은 4가 나오겠죠?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이 되니까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에 들어있는 4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1, 2, 3까지죠. 4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나올 거예요. 봅시다. 그쵸. 여기 위에 거는 4, 밑에 거는 1, 2, 3 해서 4, 6, 8 이렇게 나왔죠. 괜찮나요?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일단 인풋을 하나만 넣으면은 0부터 얘까지예요. 1씩 증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range 3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0, 1,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있는 값은 빼고 여기가 끝값인데 끝에 있는 값은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전체 개수가 뭐랑 같냐면은 여기에 준 입력만큼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죠.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ange 4라고 하면은 0, 1, 2, 3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을 하나만 쓰면 한 개만 쓰면은 0부터 시작해서 얘까지 인풋을 두 개를 쓰면은 이제 파라미터 1부터 시작해서 파라미터 2까지인데 포함은 안 해요. 그리고 1씩 증가해요. 레인지 1, 3이라고 하면은 1, 2, 3은 안 나오고 1, 2만 나와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인풋을 3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시작값, 여기가 끝값, 요거는 얼만큼씩 증가할 건지 요 값이죠, 요가. 기본으로는 1로 세팅이 되어 있던 거. 지금 요거를 명시를 안 하면은 숫자가 1씩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면은 그 값만큼 커져요.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5까지 2씩 증가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0, 2, 4까지 나와요. 그 다음 6이잖아요. 6은 얘보다 커지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레인지 0, 5, 2라고 하면은 0부터 시작 5까지인데 5는 포함 안 하고 증가는 2씩 증가하는 그런 함수가 레인지라고 해서 요거 되게 많이 쓰는 함수예요. 나중에 뭐 포문 같은 거 하면은 이거 진짜 많이 쓸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레인지 함수를 활용을 해서 규칙적인 튜플을 생성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꼭 튜플뿐만 아니라 리스트도 가능해요. 뭐 레인지 함수를 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냥. 이 결과를 튜플로 변환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튜플을 만들었는데 range 5라는 함수를 쓰고 그 밖에 튜플로 이렇게 감쌌어요. 그럼 얘의 결과를 얘로 형을 변환해 달라는 거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형으로 된 함수를 쓰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얘로 바꿔달라는 뜻이었어요. 그거를 써서 range 5의 결과를 튜플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range 5 했으니까 0, 1, 2, 3, 4가 나왔고 range 0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0, 1, 2, 3, 4 동일한 게 나왔죠. 여기는 0부터 5까지인데 2씩 증가를 해줘라고 해서 0, 2, 4가 나왔어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해볼 게 되게 많겠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가 되나? 아, 그냥 range라는 형태로 나타나네요. 근데 얘를 튜플로 감싸면 저 range를 튜플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0, 1, 2, 3, 4가 나와요. 튜플 말고 이렇게 리스트 해볼게요. 리스트로 변환을 해줘.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여기 튜플일 때는 괄호로 반환을 했죠. 근데 리스트로 하니까 여기가 대괄호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의 타입은 튜플일 거고 요거의 타입은 리스트가 될 거예요. 레인지 0부터 5까지 해도 이거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0에서 시작을 해서 1씩 증가를 해서 5까지 가는 0부터 5까지 2씩 증가를 해줘 라고 하면은 아까 본 것처럼 0, 2, 4가 나오죠. 만약에 이거 3씩 증가해 달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값이 몇 개가 나올까요? 2개? 3개? 1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0, 3, 그리고 끝나겠네요. 그 다음은 5보다 커지니까 안 나오겠죠? 이렇게 0부터 3까지. 요거 여러분들 레인지는 정말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쓸 거니까 요거 잘 알아두세요. 넘어갈게요. 일단 튜플만 다 하고서 조금 쉬었다 합시다. 튜플 다 하고 싶시다. 요거 기억하시나요? 요거 문자 열에도 있었죠. 리스트에도 있었죠. 어떻게 됐냐면은 뒤로 이어서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튜플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의 튜플을 1, 2, 3으로 하고 뭐 여기 4, 5라는 애를 4, 5라는 튜플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1, 2, 3 뒤에
4, 5가 붙었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 하나의 튜플 안에 이렇게 값을 추가를 한 거죠. 요거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열에도 있었고 리스트에도 있었어요. 이거 튜플에다가 곱하기 정수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1, 2, 3, 4, 5라는 튜플을 만들어 놓고 두 번을 반복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1, 2, 3, 4, 5, 1, 2, 3, 4, 5 하나의 튜플 안에 하나의 튜플의 길이를 늘렸어요. 그래서 1, 2, 3, 4, 5가 두 번 반복이 돼서 1, 2, 3, 4, 5, 1, 2, 3, 4, 5가 나오는 요거 해봅시다. 새로운 걸 만들었나?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1, 2, 3, 4, 5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면은 1이라고 하고 2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튜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더해도 되겠죠. 이렇게 더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아니면 이거 될까? 여기 밑에다가 써볼게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해보는 겁니다. 이게 될까요? 되네요. 요거 기억하시나요? 요거? 우리 언제 했지? 두 번째 시간인가? 요거 더해서 넣어라 라는 말이었죠. 뭐 A, B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다? A는 A 더하기 B였어요. 얘에다가 얘를 더해서 할당을 해주세요 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온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더해도 되지만 이렇게 더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곱하기 2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게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마이 튜플에다가 똑같은 걸 두 번 곱해서 나를 출력을 해줘라고 해도 되겠죠. 요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동일할까요? 동일하네요. 여기 위에 나왔던 요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사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직접 해보면 돼요. 정답이 사실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돌려서 오류가 나나 안 나나 살펴보면 되죠. 넘어갑시다. 아, 리스트 생성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리스트하고 튜플하고는 되게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냥 괄호를 대괄호를 썼냐 그냥 괄호를 썼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다만 얘는 수정이 가능했고 얘는 수정이 불가능했었잖아요.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게 크게 다른 거지만 그게 크게 다른 거지만 뭔가 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던가 그거를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뭐 슬라이싱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약간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튜플에서 리스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도 되는지 한번 이따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애를 리스트로 바꿔줘라는 말이잖아요. 아까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튜플을 넣어도 자동으로 리스트가 하나 생성이 된다. 여기 1, 2, 3, 4, 5라는 튜플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튜플을 리스트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뀐 리스트를 여기에다가 새로 저장을 했죠. 그거를 출력을 했어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리스트에서 튜플 만드는 거. 그리고 반대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요 튜플을 리스트로 바꿔줘 라는 말이죠. 두 개를 다 출력을 해볼게요. 그렇죠. 똑같은 값들인데 하나는 튜플이고 하나는 리스트가 나왔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값을 5로 바꿔줘. 첫 번째 값을 5로 바꿔줘. 하나는 오류가 나죠. 여기서 오류가 났죠. 튜플은 수정이 불가능해서 이건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튜플이라는 오브젝트는 아이템을 어사이먼트, 할당하는 게 안 된다 라고 나왔어요. 요거는 주석으로 처리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얘는 되죠. 그럼 마이 리스트는 일단 튜플을 리스트로 변환을 해왔고 그러면 어쨌든 리스트니까 그거의 맨 첫 번째 값을 5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로 바뀌었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반대도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리스트도 출력을 해보고 튜플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되죠? 여기 만들어 놨던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튜플로 변환을 했습니다. 네. 가봅시다 또.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잠깐 하긴 했었어요. 뭐 여러 개의 변수를 초기화하는 법이라고 해서 잠깐 지나가듯이 나왔는데 사실은 튜플을 사용해서 할당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튜플이에요. 튜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변수에 요 값을 넣어달라는 거고 여기 마지막 변수에는 얘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로를 안 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 튜플을 넣어요. 그러면은 얘는 요로 들어가고 얘는 요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도 되고 튜플을 하나 선언을 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넣고 이렇게 넣어도 요게 요로 들어가고 요게 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튜플을 여기 우변에다가 튜플을 놔도 돼요. 동일한 거죠, 사실. 요렇게 놓는 거나 요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튜플을 하나 놓는 거나 사실 동일한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리스트도 된다고 하네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개의 변수에 한 번에 할당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중요하죠. 개수가 동일해야겠죠. 개수가 맞아야지 할당이 일어나겠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변수, 2번 변수, 3번 변수를 1, 2, 3을 넣어줘. 이렇게 리스트, 아니 튜플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네요. 똑같이 한번 리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코드를 여기를 리스트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여기도 되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얘네들의 타입은 뭐겠어요? 얘네들의 타입은 뭘까요? 얘네들의 타입은 튜플이나 리스트가 아니라 인티저가 나와야겠죠. 한번 다 해볼게요. 그죠? 세 개 다 인티저예요. 여기에다가 튜플을 넣은 게 아니라 튜플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들을 넣은 거예요. 여기 하나 스트링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얘가 스트링으로 바뀌죠. 요 값이 들어갔으니까. 이해되세요? 여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실수를 넣으면 얘가 실수로 바뀌죠. 얘가 실수로 바뀌죠.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같이 요거를 같이 출력을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여기는 인티저, 여기는 스트링, 여기는 플롯, 실수 다 들어갔어요. 요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인가? 아, 요거 말고 하나 더 있구나. 요거를 요렇게 해도 되고 똑같은 거를 요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요렇게 초기화를 해도 위에 거랑 동일하다. 요렇게 해도 다른 거 없다. 그쵸? 동일하죠?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 합시다. 10분까지만 쉴게요. 돼요? 시작할게요. 여기 지금 잠깐 대면하는 데서 뭐 하고 있어요. 네. 그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제가 알기로는 축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 이제 연등 달려고 연등 달 수 있는 거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때 연등 학교에 달면은 한번 구경하러 와보세요. 여기 연등 달면 진짜 예뻐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딕셔너리 할게요. 딕셔너리는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인덱스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인덱스라는 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순서대로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값이 모여 있는 건 맞는데 인덱스가 아니라 이렇게 키를 통해서 접근을 해요.
얘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 키에 들어있는 값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랑 밸류를 1대1로 대응을 시킨다 라고 표현을 했죠. 어떻게 초기화를 하냐면은 요렇게 아까 말을 잘못했죠. 갈매기 요 중괄호를 썼을 때 딕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가 뭐고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이 뭐고 그거 사이에 요렇게 콜론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키는 뭐고 그때 밸류는 뭐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 키랑 밸류의 쌍 두 개를 쌍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값을 조회하는데 효율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리스트나 튜플을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값, 특정한 키에 대응이 되어 있는 값. 아까 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 아니 오늘 배운 걸로 합시다. 어떤 튜플이 있는데 여기 안에 뭐 이름도 들어가 있고 뭐 키도 들어가 있고 뭐 몸무게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랑 관련된 자료가 엄청 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근데 얘를 딕셔너리 타입으로 만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뒤에 많이 나오겠지만 뭐 이름은 뭐 예를 들면은 박윤슬 제 딸 이름입니다. 그리고 뭐 나이는 뭐 3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을 때 내가 특정한 값, 예를 들어서 나이를 알고 싶어. 이 my dictionary라는 변수에 나이를 알고 싶어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튜플이면은 그 위치까지 가야 되죠. 순서대로. 그 중에 뭐 어느 위치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까지 가서 찾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딕셔너리는 딱 요거를 알려주면은 거기에 있는 값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특정한 키에 해당이 된 값을 조회할 때 효율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읽어줘라고 하면은 리스트나 튜플이 당연히 더 빠르고 딕셔너리는 그런 형태로 뭐랄까요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신에 여러 종류, 여러 위치에 있는 값을 뭐 하나하나 따로따로 읽을 때는 딕셔너리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돼 있으면은 튜플이나 리스트가 빠른데 그게 아니라 뭐 키 바이 키로 읽는다고 할까요? 이럴 때는 딕셔너리가 빠르다. 여기 안 지워졌네. 얘는 순서가 없어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아니 여기 위에 있는 걸 예를 들게요. 첫 번째 키랑 첫 번째 밸류가 여기 있고 두 번째 키랑 두 번째 밸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연속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키 옆에 두 번째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나 튜플 같은 애들은 사실 이거를 메모리를 직접 들여다보면은 그 인덱스 바이 인덱스로 바로 옆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싱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뚝 끊어오면은 그거대로 또 새로운 리스트가 되는데 딕셔너리는 얘 옆에 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로지 접근을 키로만 할 수 있어요. 키로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게 요거예요. 인덱스가 없다. 인덱스가 없고 인덱스가 있다는 거는 자료를 순서대로 저장한다는 건데 여기는 인덱스가 없어서 순서대로 저장하지 않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키에는 변할 수가 없어요. 키는 변하지 않는 값을 사용을 하고 value는 뭐든 다 가능해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그냥 요렇게 기억을 합시다. 튜플이 안 됩니다. 아니죠. 나 왜 이래. 리스트가 안 되죠. 아, 나 왜 헷갈려? 그쵸. 리스트가 안 되죠. 튜플은 돼요. 아까 리스트하고 튜플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였잖아요.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했죠. 튜플은 수정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키에는 튜플을 쓸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스트링도 쓸 수 있고 인티저도 쓸 수 있고 그렇게 가는데 얘가 안 된다는 걸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가 안 됩니다. value에는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예를 보면은 여기에 10이라는 스트링으로 된 키랑 거기에 인티저로 들어가 있는 value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20라는 스트링으로 된 키랑 인티저로 된 value가 있어요. 얘는 키고 얘는 value예요. 얘가 키고 얘가 value예요. 그래서 프린트 이 딕셔너리를 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my 딕셔너리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고 이거 좀 되게 헷갈리네.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이름은 박윤슬, 나이는 3살. 이런 것도 할까요? 아, 너무 슬프다. 코로나, 양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name이라는 키에 요런 스트링으로 된 value가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ge라는 스트링으로 된 키에 인티저로 된 value가 들어가 있고 여기 스트링으로 된 키에 불리언으로 들어가 있죠. 불 형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미리 한번 해볼까요? 다음 거 미리 한번 해봅시다. 얘를 이런 건 될까요? 아이고 되죠. 요거는 키에 인티저를 넣고 value에 스트링을 넣은 형태죠. 여기 요 두 번째 자리 이런 것도 가능해요. 또 뭘 해볼까? 여기에다 한번 리스트를 넣어볼까요? 키에다가 안 되죠. unhashable 타입이라고 해서 요 해시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키로 사용을 한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 리스트라는 형식은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얘를 만약에 튜플로 바꾸면 될까요? 얘도 안 되네. 아, 내가 왜 이걸 했지? 튜플로 바꾼다고 했죠? 아, 오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튜플로 바꿔볼게요. 되죠? 여기 튜플이 들어갔죠. 이 자리에 튜플을 넣고 여기 value에는 스트링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되나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를 조금 미리 한 건데 키라고 해서 꼭 문자열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수도 되고 실수도 되고 불도 된대요. 심지어. 근데 뭐는 안 된다? 리스트만큼은 안 된다. 아까 unhashable 타입이라는 오류가 났었죠.
튜플은 된다. 정수도 되고 실수도 되고 불도 되는데 리스트는 안 되고 튜플은 된다. 되게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고 싶겠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 키로 스트링을 넣고 인티저를 넣고 스트링을 넣고 밸류로는 뭐 스트링, 여기는 부호를 넣었죠. 이렇게 이런 게 다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 이거를 미리 해버렸네. 이번에는 밸류예요, 밸류. 밸류에는 리스트도 되고 튜플도 되고 심지어 딕셔너리도 돼요. 모든 자료형이 된대요. 뭐 우리가 배운 거 인티저, 플롯, 뭐 스트링 이런 거 다 말하는 거겠죠. 불 이런 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스트링 키의 스트링 밸류, 스트링 키의 인티저 밸류, 스트링 키의 리스트를 넣었죠. 리스트로 된 밸류를 넣었죠. 그쵸? 그런 밸류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뭐 친구에 해당하는 키에 리스트가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요거 하나 해볼까요? 그냥 여기 하나만 바꾸면 되겠다. 여기 프렌즈에 하윤이도 있고 동현이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거를 프린트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윤슬이의 친구들이라는 키로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갔어요. 리스트로 요 리스트 여기 리스트가 들어갔고 요거를 한번 튜플로도 바꿔볼까요? 튜플로 바꾸면 여기 튜플로도 바뀌죠. 요거를 한번 딕셔너리로 바꿔볼까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뭐 그냥 임의로 막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지나? 딕셔너리도 들어가지네요. 밸류로 딕셔너리를 넣었습니다. 네, 제일 맨 처음에 했던 리스트로 다시 바꿀게요. 요걸 이렇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마 딕셔너리를 다 하진 않겠죠? 적당히 끊을게요.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자. 한 3번 정도에 가면 되니까 적당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에 튜플을 넣었네요. 근데 읽는 건 언제 나오지? 그쵸. 키에는 리스트가 안 된다는 거 계속 얘기했었죠. 딕셔너리도 안 된대요. 키로 안 되는 게 리스트로도 안 되고 딕셔너리도 안 된답니다. 해시가 될 수 없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키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아까 unhashable type이라는 이런 오류가 나왔었죠. 근데 튜플은 된다. 튜플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튜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딕셔너리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초기화를 하는데 여기서 앞에서 선언을 한 이 튜플을 사용을 했죠. 여기 요 애플 바나나라는 요 튜플이 여기 들어가겠죠. 출력을 한 걸 보니까 여기 키에 튜플이 들어가 있죠. 밸류에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튜플을 하나 만들고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나요? 그쵸. 이렇게 튜플을 사용을 했다. 내 리스트는 안 된다. 계속 몇 번 얘기하고 있죠. 리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리스트로는 안 된다. 튜플로는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했던 내용이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요거 키가 중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복된 키는 일단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중복된 키가 존재하면은 뒤에 나온 걸로 써요. 오류가 나지 않아요. 오류가 나지 않고 나중에 쓴 걸로 갱신이 된다는 말이겠죠. 여기 보면은 딕셔너리에 네임을 한번 선언을 해요. 네임을 한번 선언했는데 여기서 다시 네임을 또 처음에는 제임스였는데 뒤에서는 존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프린트를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존이 나옵니다. 뒤에 거가 살아남아요. 뒤에 거가 앞에 거를 뭔가 덮어 쓰는 형태가 일어났겠죠. 이게 오류가 나지 않아요. 이런 거 잘 기억해둬야 돼요. 오류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뭔가 덮어 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오류가 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오류가 안 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온 값으로 덮어 쓰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서 네임을 한번 선언을 이렇게 해주고 다른 값을 하나 넣었다가 다시 네임을 또 선언을 하면은 얘를 실제로 프린트 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게 살아남습니다. 오류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잠시만요. 키 밸류 추가, 삭제, 값 가져오기.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딱 20쪽까지만 합시다. 20쪽까지만 할게요. 네, 딱 3개만 더 할게요. 키랑 밸류를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하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뭔가 선언이 되어 있는 거에다가 새로운 키를 여기 넣고 그거에 해당하는 밸류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 마치 리스트나 튜플에서 인덱스 하는 것처럼 쓰는 거죠. 아, 이거 왜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됐다. 어허. 여기가 마치 인덱스처럼 사용을 하듯이 원래 여기 안에 정수를 넣었잖아요.
리스트나 튜플에서는 정수를 넣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키를 직접 넣는 거예요. 키를 직접 넣는 거예요. 이게 꼭 스트링이 아니니까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할당이 일어난다는 거. 그렇게 새로운 것도 되고 기존의 것도 바꾸는 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하면은 수정이 된다는 거죠. 수정 가능하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이거를 갖고 올게요. 여기서 내가 name이라는 키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앞이랑 뒤에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선언을 했던 대로 제임스랑 23이라는 이렇게 에이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name이라는 키에다가 존을 넣어줘라고 하니까 여기 제임스가 존으로 바뀌었죠. 요거는 수정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를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웨이트를 뭐 예를 들어서 70.5kg라고 하면은 여기 없던 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꼭 스트링이 아니라 뭘 또 해볼까요? 이렇게 뭐 할까? 뭐 170을 해서 얘를 하이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요 여기는 키를 인티저로 썼죠. 인티저로 된 키랑 스트링으로 된 밸류를 넣어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지우는 게 있어요. 지우는 거. 어떤 키랑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지우는 거예요. 그때 뭘 쓴다? 딜리트를 씁니다. 딜리트. 이거 리스트에도 나왔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인덱스에 있는 자리를 또 안 나오네. 이거 수업하지 말라는 소린가? 왜 자꾸 나오다 안 나오다 할까요?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값을 지워달라는 의미로 딜리트를 썼거든요. 네,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띄어쓰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괄호로 하는 게 조금 더 제 생각에는 눈으로 보기에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딜리트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딕셔너리를 하나 선언을 하고 여기 합이라는 키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age라는 키를 지워요. 그러면 여기가 다 없어져요. 밸류까지 세트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우기 전에는 총 3개의 아이템이 있었는데 age를 하나 지우니까 2개의 아이템으로 줄어들었죠. age라는 그 항목이 완전 사라져 버린 거죠. 네, 이렇게 딜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나왔는데 값을 가져올 때도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인덱스처럼 이렇게 대괄호를 쓰되 여기 안에 키를 넣으면은 거기 안에 있는 값을 뭐 읽어오는 것도 가능하고 쓰는 것도 가능했죠. 그러니까 수정하거나 생성을 하는 거 이렇게 쓰니까 못 알아듣겠다. 읽기 가능하죠. 생성도 가능했어요. 수정도 가능했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대괄호를 해서 키라고 한 다음에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읽어오기도 되고 앞에서 수정하거나 생성하는 건 이미 봤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하고 오늘 수업 끝냅시다. 마지막 딜리트 하는 거 해보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뭐를 지어볼까?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름이 사라졌죠. 여기 위에 있던 여기에서 요 이름 여기를 사라져 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괄호 안 하고 이렇게 하나 띄어써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동일해요. 그쵸?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키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 또 170이라는 키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value가 이렇게 리턴이 되죠. 마찬가지로 170이라는 키에 들어가 있는 게 하이트라는 스트링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오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로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된다고 했어요. 수정이나 생성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휴강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